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는 피케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아라우오가 선발로 나왔고, 중원에는 부스케스 대신 피아니치가 선발로 나오면서 더용과 피아니치가 중원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공격 라인에는 최근에 브레이스웨이트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그리즈만이 그 밑에 배치될 때가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리즈만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트링캉이 선발로 기용되었는데요. 한편 유벤투스는 슈체치니 대신 부폰이 선발로 나왔고, 중원에는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적었던 맥케니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술 포인트는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유벤투스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더용과 피아니치의 움직임을 램지와 맥케니 혹은 아르투르가 마크했다는 것인데요. 경기를 봐도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아르투르와 맥케니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더용과 피아니치가 볼을 받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고, 유벤투스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반전 30분 무렵까지는 유벤투스가 볼 점유율을 60%까지 기록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아쉬웠던 것은 더용과 피아니치의 움직임이 막혔을 때 유벤투스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유벤투스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무기력하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유벤투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램지와 맥케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을 전개할 때 콰드라도와 산드루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고,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콰드라도와 산드루를 따라가면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면 이때 램지와 맥케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맥케니와 램지가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램지와 맥케니의 활발한 움직임은 호날두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벤투스의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램지와 맥케니가 전방으로 올라와주기 때문에 호날두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램지와 맥케니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호날두에게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호날두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였을 때 램지와 맥케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램지나 맥케니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면 호날두는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유벤투스의 두 번째 득점도 호날두와 램지, 맥케니의 움직임에서 나왔습니다.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호날두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때 램지와 맥케니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없는 공간에 램지와 맥케니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콰드라도의 크로스가 맥케니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맥케니가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호날두와 램지, 맥케니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메시, 그리즈만, 트링캉, 페드리까지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은 볼을 다루는데 뛰어난 선수들이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벤투스의 수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밀집할 때 바르셀로나 공격수들은 유벤투스의 수비를 끌어내지 못했고 유벤투스의 수비에 공간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그리즈만이 신체 조건이 좋은 더리우트나 보누치 같은 선수들과 볼을 경합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바르셀로나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벤투스의 역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공격 상황에서 3-5-2 전형을 만들지만 수비 라인을 만들 때는 램지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산드루가 내려가고 다닐로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4-4-2 전형을 형성하는데요. 경기 장면으로 살펴보면 유벤투스는 공격 상황에서 3-5-2 전형을 만들고 있고 램지가 중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비 상황이 되면 램지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백에서 4백으로 변화했을 때 주목해볼 만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수비 상황에서 콰드라도의 수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3백을 사용할 때는 콰드라도가 측면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4백으로 변화하게 되면 콰드라도의 뒤로 다닐로가 위치하는 만큼 콰드라도의 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콰드라도는 수비 상황에서 너무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공격 상황이 되면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유벤투스가 공격으로 나갈 때 콰드라도가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달려나가는 콰드라도에게 볼을 보내줬는데요.
쿼드라도가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볼을 잡아냈을 때 유벤투스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쿼드라도가 전방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반대편으로 달려나가는 호날두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호날두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라우오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것을 심판이 페널티킥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는데요. 페널티킥 득점이었지만 쿼드라도를 활용한 역습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점수 차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브레이스웨이트의 투입으로 공격을 강화했지만 후반전 7분에 나온 렁글레의 핸드볼 반칙으로 또다시 허무하게 페널티킥을 내줬고 페널티킥을 호날두가 성공시키면서 점수 차이를 3대0으로 벌렸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리키푸추가 투입된 이후에 리키푸추의 창의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3대0으로 경기가 종료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의 결과로 유벤투스는 조별리그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고 바르셀로나는 유벤투스에게 3점 차이로 패배하지 않는다면 조별리그에서 1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홈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던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 크게 벌어진 점수 차이만큼이나 두 팀의 상반된 경기력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